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안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곰팡이 아닐까요? 특히 욕실이나 주방처럼 물기가 많은 곳은 늘 눅눅하고 시간이 지나면 까맣게 번져 불안함을 주죠.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도 며칠 지나면 다시 생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막막합니다. 오늘은 곰팡이를 단순히 닦아내는 차원을 넘어 왜 생기는지 원인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곰팡이에 대한 불안이 줄고 이젠 내가 관리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실 겁니다. 혹시 곰팡이를 보자마자 바로 락스부터 뿌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그건 마치 병을 진단도 안 하고 약부터 먹는 것과 같습니다. 곰팡이를 없애려면 먼저 어디에 자리 잡았는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대부분의 분들이 보이는 얼룩만 닦고 끝내시는데 곰팡이는 줄눈이나 틈새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마치 잡초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제거하면 며칠 후 다시 고개를 들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곰팡이와 그냥 때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곰팡이가 잘 생기는 원인은 바로 표면의 상태입니다. 반들거리는 유막이 있으면 표면 오염이 대부분이지만 거칠고 틈이 벌어진 부분은 곰팡이가 깊이 침투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72세 이정환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샤워부스 유리에 얼룩이 생겨 곰팡이인 줄 알고 표백제만 계속 사용하셨습니다. 한 달 넘게 매일 뿌리고 닦고를 반복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리가 뿌옇게 변하면서 더 지저분해 보였죠. 그분은 점점 지쳐가셨고 혹시 자신이 청소를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닌지 자책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느 날 자세히 살펴보니 그 얼룩은 곰팡이가 아니라 비누 성분과 물때가 섞인 유막이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미끈거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곰팡이라면 거칠거칠했을 텐데 말이죠.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니 아무리 좋은 세제를 써도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그 후 알칼리 세제로 유막을 제거하고 나니 단 한 번의 말끔히 해결됐어요. 이분의 경우처럼 많은 분들이 눈으로만 판단하고 서둘러 청소를 시작하시는데 이건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는 일입니다. 해결책은 정말 간단해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손끝으로 만져보는 것입니다. 미끈거리면 유기물, 거칠면 무기물이나 곰팡이를 의심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냄새입니다. 곰팡이는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나요. 반면 비누때나 물때는 냄새가 거의 없거나 비누향이 약간 날 뿐이죠. 이런 작은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청소 효율이 몇 배나 달라집니다. 그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청소 시작 전 1분만이라도 줄눈, 모서리, 표면, 질감을 손으로 체크해 보세요. 장갑을 끼고 해도 괜찮습니다. 둘째, 휴대폰 손전등을 사용해서 사선에서 비춰보세요. 그러면 얼룩의 성격이 훨씬 잘 드러나거든요. 평소에는 잘 안 보이던 미세한 곰팡이나 때의 차이가 확실히 구분됩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도 정확해집니다. 여러분도 앞으로는 청소하기 전 잠깐만 시간을 내서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라요. 이제 본격적인 청소에 들어가 볼까요? 욕실의 비누때, 주방의 기름때, 손잡이의 끈적임은 모두 유기물입니다. 살아있는 것들이 남긴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럴 때 필요한 건 특별한 세제가 아니라 약알칼리 세제와 물리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유기물이 잘 안 닦일까요? 대부분 세제가 나빠서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세제가 닿지 못하고 머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약을 먹어도 위장에서 충분히 흡수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알칼리 세제를 바르고 1분에서 2분 정도 기다린 뒤 솔이나 수세미로 문질러주면 훨씬 쉽게 떨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인내심이에요. 뿌리자마자 바로 닦으면 세제가 제 역할을 할 시간이 없거든요. 68세 장도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현관문 손잡이가 늘 끈적여서 고민이셨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가족들이 드나들다 보니 손때가 계속 묻었고 특히 여름철에는 끈적함이 더했죠.
처음에는 일반 세제를 뿌리고 바로 헹구는 방식으로 청소하셨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끈적해졌어요. 그분은 세제가 약해서 그런 줄 알고 더 비싼 전용 세제를 사서 써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갔죠. 매일 청소하는데도 깨끗해지지 않으니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손잡이를 아예 교체해야 하나 고민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알칼리 세제를 손잡이에 바르고 2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칫솔로 꼼꼼히 문질렀더니 그동안의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세제가 아니라 방법이었던 거죠. 세제가 유기물과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았던 게 원인이었어요. 그 후 그분은 주 2회 정도만 이 방법으로 청소하는데도 손잡이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된다고 하세요. 예전처럼 매일 닦을 필요도 없어졌고 무엇보다 청소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세제를 오래 머물게 하고 틈새를 꼭 공략하는 것입니다. 특히 손잡이나 스위치 같은 곳은 손가락이 자주 닿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오염도가 다르거든요. 솔, 수세미, 칫솔처럼 상황에 맞는 도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구 선택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넓은 면적은 수세미가 좋고 좁은 틈새는 칫솔이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곡선 부분이나 움푹 들어간 곳은 천이나 키친타월을 칫솔에 감아서 사용하면 세제가 더 잘 스며들어요. 실천할 수 있는 팁을 2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 얼룩 부위에 세제를 바르고 2분 대기 후 30번 정도 문질러 보세요. 너무 세게 할 필요는 없어요. 꾸준하고 일정한 힘으로 문지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손잡이나 스위치 같은 좁은 곳은 칫솔과 키친타월을 함께 써서 세제를 흡착시키세요. 이렇게 하면 세제가 흘러내리지 않고 오래 머물 수 있어요. 유기물 청소는 화학과 물리의 만남입니다. 세제의 화학적 작용과 문지르는 물리적 작용이 함께 해야 비로소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유기물 청소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는 또 다른 고민이 생기죠. 바로 흰 얼룩이 자꾸 끼는 경우입니다. 이건 석회질, 탄산칼슘, 녹물 같은 무기물 때문이에요. 무기물은 유기물과 성질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알칼리 세제로는 잘 안 닦여요. 오히려 더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시죠. 혹시 여러분도 세면대나 수도꼭지 주변의 하얀 얼룩 때문에 고생해 보신 적 있나요? 무기물이 생기는 원인을 이해하면 해결책도 쉬워져요. 물 속에는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표면에 남아 물이 증발하면서 굳어버리는 거죠. 특히 수도꼭지 주변이나 세면대는 물방울이 자주 맺히고 증발하기를 반복하니까 무기물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75세 박민서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새로 이사한 집의 세면대에 생긴 하얀 얼룩 때문에 몇 달간 고생하셨어요. 처음에는 일반 세제로 문질렀는데 전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힘을 주어 문지를수록 얼룩이 더 넓게 퍼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얼룩이 살아서 번져나가는 것 같다고 하셨죠. 그분은 인터넷에서 본 대로 베이킹소다도 써보고 치약으로도 문질러 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심지어 거친 수세미로 세게 문지르다가 세면대 표면이 긁혀서 더 지저분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점점 포기하고 싶어지셨다고 해요. 새 집인데 벌써부터 낡아 보이니까 기분이 많이 상하셨거든요. 그러던 중 이웃분께서 산성세제를 추천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한번 써보기로 했죠. 산성세제를 키친타월에 적셔서 얼룩 부위에 5분간 붙여두고 닦았더니 그제야 매끈하게 정리됐습니다. 몇 달간의 고생이 한순간에 해결된 거예요. 그분은 그때를 돌이켜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얼룩이라도 성질이 다르다는 걸 몰랐다고요. 알칼리가 만능인 줄 알았는데 상황에 따라 산성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주 1회 정도 산성세제로 예방청소를 하니까 얼룩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 이 사례에서 핵심은 알칼리와 산성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알칼리로 유기물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산성으로 무기물을 중화하면 효과가 훨씬 커져요. 순서가 중요해요. 산성 세제를 먼저 쓰고 알칼리를 나중에 쓰면 서로 중화되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산성 세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바로 발라놓고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너무 오래 두면 표면이 손상될 수 있고 너무 짧으면 효과가 없어요.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산성 세제를 쓸 땐 키친타월로 덮어서 팩처럼 밀착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세제가 증발하지 않고 오래 머물 수 있어요. 둘째, 작업 후에는 반드시 물로 중화 헹굼을 하고 마른 걸레로 닦아주세요. 이 마무리 과정까지 해야 표면이 오래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무기물 청소는 화학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산과 알칼리의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딱딱하게 굳은 미네랄을 부드럽게 녹여내는 거죠. 이제 마지막 단계, 락스 이야기를 해야겠죠. 많은 분들이 락스를 만능 청소제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락스는 매우 강력한 살균, 표백제로 반드시 올바르게 사용해야 안전해요. 무엇보다 절대 중간에 쓰면 안 되고 반드시 다른 세제를 모두 헹군 뒤 마지막 단계에서만 써야 합니다. 락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유기물, 무기물을 다 처리하고도 남아있는 곰팡이균과 냄새를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해서예요. 곰팡이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미세한 포자들이 더 많거든요. 이런 포자들을 완전히 박멸하려면 강력한 살균제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락스는 다른 세제와 절대 섞으면 안 됩니다. 특히 산성 세제와 만나면 염소가스라는 유독가스가 발생해서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반드시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고 다른 세제를 쓴 후에는 충분히 헹궈야 해요. 66세 윤가람 씨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욕실 청소를 꼼꼼히 하시는 분이셨어요. 어느 날 산성 세제로 무기물을 제거한 직후 곰팡이가 보인다고 해서 바로 락스를 사용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매운 냄새가 나면서 목이 따갑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행히 곧바로 욕실 문을 열고 환풍기를 틀어서 큰 사고는 피했지만 그날 밤 목이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셨거든요. 락스와 산성 세제가 만나면 안 된다는 걸 모르셨던 거죠. 그 후 제대로 된 방법을 알게 되셨어요. 산성 세제 사용 후에는 반드시 물로 충분히 헹구고 최소 10분은 기다린 다음에 락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락스도 원액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찬물과 10대 1 비율로 희석해서 사용하셨어요. 10분 정도 두었다가 헹구니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었어요. 지금은 이 방법으로 월 2회 정도 락스 청소를 하시는데 곰팡이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없어서 너무 만족하신다고 해요. 무엇보다 안전하게 청소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네요. 이분의 경험에서 배울 점은 락스 사용의 3원칙이에요. 희석, 환기, 시간 지키기입니다. 창문을 열고 환풍기를 돌리고 시간을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해요. 락스는 강력한 만큼 신중하게 다뤄야 해요. 락스를 희석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반드시 찬물을 사용해야 해요. 뜨거운 물을 쓰면 염소 성분이 빠르게 분해되면서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희석한 락스는 당일에만 사용하고 남으면 버리는 게 좋아요. 실천할 수 있는 팁을 2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락스를 쓸 땐 반드시 찬물 기준 10대 1 희석을 지키세요. 진하게 쓴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둘째, 도포 면적은 A사 한 장 크기씩 나눠서 작업하면 안전해요. 한 번에 넓은 범위를 하면 환기가 어려워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락스는 청소의 마침표 역할을 해요. 앞에서 한 청소를 완성시켜주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곰팡이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다시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곰팡이는 청소 후 며칠만 지나면 다시 고개를 들고 나타나곤 하죠.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습기와 먹이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곰팡이에게 습기는 물과 같고 유기물은 밥과 같아요.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도 이 2가지가 있으면 곰팡이는 언제든 다시 번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진짜 중요한 건 청소 후 마무리 관리입니다. 습기 관리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물이 고이거나 습도가 높은 곳은 곰팡이의 천국이에요. 특히 욕실, 주방, 베란다 같은 곳은 하루에도 몇 번씩 습도가 올라가죠. 청소가 끝나면 반드시 물기를 제거하고 환기와 제습을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해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배수구예요. 배수구에는 음식물 찌꺼기나 머리카락 같은 유기물이 계속 쌓이거든요. 이런 곳에 곰팡이가 서식하면서 포자를 계속 뿌려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표면을 깨끗하게 해도 소용이 없겠죠? 70세 최아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욕실 청소를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주 2회씩 락스까지 써가며 구석구석 닦으셨는데 이상하게 줄눈 변색이 계속 생겼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며칠 지나지 않아 까맣게 변하는 게 정말 스트레스였다고 해요. 어느 날 욕실 전체를 다시 살펴보니 문제는 청소 후 관리에 있었어요. 샤워 후에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채로 문을 닫고 나오셨던 거예요. 밤새 습기가 갇혀 있으니까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계속 유지됐던 거죠. 그 후 습관을 바꿔보셨어요. 샤워 후에 스키지로 바닥 물기를 먼저 걷고 문을 10분 정도 열어두는 습관을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번거로웠지만 익숙해지니까 자연스러워졌다고 해요. 그리고 배수구 트랩도 설치하고 주 1회 미생물제로 배수구를 세척하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단 한 달 만에 줄눈 변색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어요. 예전에는 3일만 지나도 검게 변했는데 이제는 2주가 지나도 깨끗한 상태가 유지됐어요. 무엇보다 청소하는 빈도가 줄어들어서 몸도 마음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세요. 이분의 경험에서 핵심은 청소 후 생활 습관까지 포함하는 것이에요. 곰팡이는 한 번 없앤다고 끝이 아니라 환경을 관리해야 사라져요. 마치 정원 가꾸기와 같아요. 잡초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초가 자라지 않을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환기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겨울철에 추워서 환기를 안 하시는데 이때가 오히려 곰팡이가 가장 잘 생기는 시기예요. 하루 10분이라도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게 좋아요. 배수구 관리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배수구 트랩은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이 배수관으로 내려가는 걸 막아주는 도구예요. 이걸 설치하면 청소도 훨씬 쉬워지고 막힘도 예방할 수 있어요. 미생물제는 유익한 세균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해주는 제품이에요. 화학 세제보다 순하면서도 효과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계세요. 그럼 실천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샤워 후 매일 스키지 1분과 환기 10분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둘째, 배수구 트랩 설치와 미생물제 세척을 월 2회만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예방이 치료보다 쉽다는 말이 곰팡이 관리에도 딱 맞아요. 한 번 생긴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생기지 않게 하는 게 훨씬 간단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곰팡이는 결코 한순간에 없앨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단계를 기억하신다면 이제는 곰팡이 때문에 불안하다는 걱정 대신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진단부터 시작하세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세요. 둘째, 유기물에는 알칼리 세제와 물리력을 함께 사용하되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셋째, 무기물에는 산성 세제로 중화시켜 주세요. 넷째, 락스는 반드시 마지막에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다섯째, 청소 후 습기와 환기 관리로 재발을 막으세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에요. 곰팡이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니까 없애는 것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 해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안다면 분명히 이길 수 있어요. 결국 곰팡이는 우리의 작은 습관과 꾸준함 앞에 힘을 잃습니다. 매일 조금씩 신경 쓰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한다면 곰팡이 걱정 없는 깨끗한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집이 늘 환하고 건강한 공간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